지난 겨울부터 아스널과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호스퍼 등 EPL 구단과 꾸준히 연결된 이강인은 최근 맨유와 다시 접점을 구축하며 올드 트래포드 입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울러 언급되긴 하나 현지 매체는 자본력에 앞서는 맨유가 이강인 영입 전 선두를 꿰찰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모링 맨유 감독까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하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VIPSG는 이강인과 PSG는 이제 끝났다. 이강인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차기 시즌 구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이적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맨유와 크리스털 팰리스를 포함한 여러 EPL 클럽이 그의 상황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풋1도 지난 13일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며 아모린 감독은 이강인을 높이 평가한다. 자신의 전술 체계에 잘 맞는 선수라 확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모링은 3백을 기반으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포메이션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가 1차 빌드업을 수행하는데요. 좌우 측면의 윙백은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전방의 윙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입니다. 이강인은 미드필드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이 특장점입니다. 주 포지션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물론 좌우 측면의 포진에 3톱으로도 기용 가능하고 폴스9, 세컨드 스트라이커 경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유연한 위치 소화 능력을 지녀 아모링표 축구에 부합하는 퍼즐로 꼽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풋1은 PSG 역시 높은 이적료 수익을 기대하며 이강인을 둘러싼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훨씬 큰 자본력을 보유한 클럽이다. 이강인 영입을 위한 준비가 재정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신임 감독의 호감과 자본 측면에서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도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이강인을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슈퍼스타로 육성하길 원합니다. VIPSG는 현재 가장 구체적인 이강인 영입 제안을 건넨 곳은 사우디 구단들이다. 매우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시했다. 트랜스퍼마르크트가 추산한 예상 이적료 3천만 유로 약 483억 원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제안한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풋1도 복수의 사우디 구단이 PSG와 이강인에게 거액의 오퍼를 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도 20대 초반인 이강인이 유럽 5대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 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선수의 대표팀 내 입지나 한국 경쟁력 차원에서 두루 유용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맨유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맨유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 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1살 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 선은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맨유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배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흐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래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맨유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최근 2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래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구관이 명관입니다. 노쇠화 기미가 뚜렷하대도 한 단계 레벨이 낮은 리그에선 준치가 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미드필더로 칭송받는 케빈 더브라위너와 2년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는 분데스리가를,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선 EPL을 말 그대로 폭격하던 플레이메이커가 더브라위너입니다. 도움왕과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 등을 휩쓸었습니다. 현재 커리어 반등 계기가 필요한 전천후 미드필더 이강인과 파리에서 만남이 성사될지 눈길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영국 트리뷰나는 PSG가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올여름 더브라위너는 맨시티와 계약을 만료한다. FA 영입을 원하는 PSG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피치 안팎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원한다. 유럽 대항전 같은 큰 무대에서 선수단 통솔을 책임지는 리더형 고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최근 부진한 더브라위너에게 2년 계약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더브라위너 역시 유럽 잔류를 바란다. PSG는 그의 유럽 커리어 연장을 위한 매력적인 행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맨시티와 팬들을 향한 마지막 안부를 전했습니다. 더브라위너는 현 시점 PSG 허리에 경험을 더해줄 최적의 카드인데요. 풀백 윙어와 달리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는 출전 시간만 조절된다면 피치 노하우와 테크닉으로 충분히 팀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적료도 없어 금상첨화라는 평가입니다. 맨시티가 그에 대안으로 플로리안 비르츠, 페드리, 사비 시몬스 등을 주시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 말처럼 냉정하게 올여름 더브라위너를 완벽히 대체할 순 없다며 고개를 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인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다. 맨유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맨유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풋볼 클럽은 21일 맨유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맨유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맨유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맨유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맨유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맨유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